자, 5번째 과목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자, 81번. 자, 건설업 산업안전보험관리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 내용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험관리비는 건설업에서 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만든 비용입니다. 예. 자, 여기에 공사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포함돼서는 안 되겠죠. 자, 이걸 구분하면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인건비. 이거는 해당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예보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 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설치 및 해체 비용. 그리고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 정리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다 공사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죠. 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자, 4번. 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이런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해설 부분 한번 볼까요? 자,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예. 자,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 소요되는 비용 가능합니다. 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체온계 이런 구입 비용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한 소요비는 검사 비용도 해당이 됩니다. 자,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에 온도, 조명,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소요되는 비용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 심장 충격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8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 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번 시험에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 해설 부분을 꼭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지상 높이가 25m인 건축물 건설공사 35m, 31m 이상이죠. 31m 이상입니다.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공사. 자, 최대 지강 길이가 45m인 교랑 건설공사. 자, 지강 길이라는 건 다리와 다리 사이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50m입니다. 50m 이상입니다. 자, 깊이가 18m인 굴착공사라 그러는데 이건 10m입니다. 10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제방 높이가 50m인 다목적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83번입니다. 자, 흙의 영경도에서 방고체 상태와 소성 상태의 한계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소성 한계죠. 자, 흙의 영경도는 함수량에 따라서 자, X성에서 이거 액체를 말하는 거죠. 액체에서 자, 소성으로 바뀝니다. 소성, 자, 방고체, 고체 이렇게 바뀌죠. 자, 이 변화 한계, 에트버그 한계라 그러죠. 에트버그 한계는 자, X성과 소성 사이 한계를 X성 한계라고 합니다. X성 한계. 자, 소성과 방고체에서의 한계를 우리가 소성 한계라고 그러죠. 자, 방고체에서 고체의 한계를 수축 한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 소성과 방고체 한계를 물어보고 있죠. 자, 소성 한계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4번입니다. 다음 중 서벌계 굴착 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서벌계 굴착기는 이게 영어로 서벌이라고 저기 삽이죠, 삽. 삽입니다. 자, 본체에다가 어떤 작업 목적에 따라서 굴착 장치를 설치한 기계를 우리가 서벌계 굴착 기계를 합니다. 여기는 파워 서벌, 그리고 크램셀, 그리고 드래그라인, 백호 이런 것들이 서벌계 굴착 기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자, 스크레이퍼죠. 자, 이 스크레이퍼라는 것은 자,
대단지, 비행장같이 큰 대규모 장소에서 정지 작업에 적합한 그런 장비죠. 예, 스크레이퍼. 자, 해당 안 되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5번입니다. 자, 핸드브레이크 취급 시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핸드브레이크는 이 사람이,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들고 작업하는 소형 파쇄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사용할 때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장 진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작업 자세는 항상 하향 45도 방향으로 유지해야 된다는데 이게 틀린 것이죠. 자, 끌의 부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하향 수직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틀린 것이죠. 2번. 자, 작업장 기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거. 그리고 호수의 교차, 꼬임 여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 다 맞는 이야기죠. 답은 8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6번입니다. 자, 수중 굴착, 그리고 구조물의 기초 바닥 등과 같이 협소하고 상당히 깊은 범위의 굴착과 호크버 작업에 가장 적당한 굴착 기계는 크렘셀이죠. 자, 이 크렘셀은 수중 굴착의 공사에 가장 적합한 건설 기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87번입니다.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조치 및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이라든지 수직 방호망, 방호 선반을 설치한다. 맞는 이야기죠. 방호 선반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100m부터 2m 이상이 됩니다. 자, 100m 있으면은 내민 길이는 2m 이상이 되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2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낙하물 방지망의 수평면간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 이하로 돼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이 각도가 20 내지 30도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하물 방지망의 높이는 15m 이내마다 설치해야 된다. 자, 그냥 그 외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는 15m가 아니고 10m 이내에 됩니다. 10m 이내라는 거. 자, 이게가 10m 이내마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자,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88번입니다. 추락을 위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해당 장소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되죠. 안전단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곡부 같은 경우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기를 꼭 설치해야 되죠. 자, 투하 설비를 설치한다는데 이 투하 설비라는 것은, 자, 위에서 상부에서 물체를 내릴 때 사용하는 설비죠. 예. 우리 사람한테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3m 이상 높이에서 물체를 내릴 때는 투하 설비를 꼭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추락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입니다. 자, 추락재 방지용 방망의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방지용 방망의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 자, 여기는 그물코가 10cm입니다. 그리고 매듭이 없는 방망입니다. 자, 해설에 있는 이 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물코 크기는 10cm, 5cm가 있습니다. 자,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일 때는 매듭이 없는 방망은 240입니다. 인장 강도가 240. 그리고 매듭 방망은 200이죠. 200이에요. 이 두 가지 숫자를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물코가 5cm인 경우에는 매듭이 없는 매듭 방망은 110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은 그물코의 크기는 10cm라고 그랬습니다. 10cm고, 자, 매듭이 없다 그랬죠. 매듭이 없습니다. 매듭이 없는 방망은 240이겠죠. 인장 강도는 240kg입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90번입니다. 유한사면에서 사면 굴기가 비교적 완만한 점성토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면 파괴의 형태는, 자, 저부 파괴죠.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견고한 지층이 깊이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냐,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겠습니다. 자, 사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부 파괴는 견고한 지층이 깊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괴되는 거죠.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저부 파괴랍니다. 저부 파괴. 그리고 사면 선단 파괴는 형태를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사면 선단 파괴는, 자, 이렇게 파괴되는 거죠.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우리 사면 선단 파괴라고 그러고, 사면 내 파괴는, 자, 견고한 지층이 얇게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사면내 파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기억해 두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1번입니다.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서 터널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터널의 내부의 학이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필히 무엇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나? 자, 소화설비죠. 소화설비를 꼭 설치하고 작업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92번 보겠습니다.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해설의 이 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필기에도 자주 나오지만 또 실기에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모래는 1대 1.8입니다. 그리고 연암이나 풍암은 1대 1이죠. 그리고 경암은 1대 0.5. 그 각해 흙은 1대 1.2입니다. 자, 이게 틀린 것은 3번이죠. 0.2가 아니고 0.5죠. 자, 굴착의 기울이는 굴착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비율입니다. 자, 경을 보면, 자, 이게 1이면 이게 0.5라는 이야기죠. 93번입니다. 높이 2m를 초과하는 말비계를 조립할 때 사용하는 작업 발판의 최소 폭 기준은 40cm죠. 답은 40cm입니다. 꼭 기억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93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94번입니다. 자, 달비계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는 경우에 달기 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기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5, 2.5.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답은 4번이죠. 10이죠. 10 이상입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자, 달기 와로프의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입니다. 자, 달기 체인, 달기 후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죠. 그리고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자, 강제의 경우는 2.5 이상이고, 목재의 경우는 5 이상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5번입니다. 비계의 발판용 목재 재료의 강도 결점에 대한 조사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 내에서 결점 치수의 총합이 발판 폭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발판 폭이 40cm라면 여기에 4분의 1을 결점 치수의 총합이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6번입니다.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상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동바리를 사용하는 파이프 스포트는 최소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는. 3개 이상 이어서 하면 안 됩니다. 자, 3개 이상 이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96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97번입니다.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될 제한 기준.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그리고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그리고 강설량, 눈이죠. 강설량은 1cm 이상이죠. 아닌 것은 답은 4번이 되겠네. 이거 꼭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풍속, 바람은 초당 10m 이상입니다. 바람은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은 비는 시간당 1mm 이상입니다. 그리고 눈은 쌓이는 눈은 자, 강설량이죠.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입니다. 자, 바람은 10m입니다. 바람은 10m고, 자, 비는 1mm고, 눈은 1cm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98번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따른 가설 통로의 구조에 관한 설치 기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경사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하는데, 경사가 15도입니다.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자,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99번입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안전상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급부집, 지보공,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죠. 당연한 이야기죠. 자, 진동기 사용 시 지나친 진동은 급부집 동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사용해야 됩니다. 자, 3번. 자, 최상부의 슬래브는 되도록 이어붙기를 하고 여러 번에 나누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그랬는데 전체를 한 번에 타설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100번입니다. 자, 부두 등의 하역 작업장에서 부두 또는 암백의 선을 따라서 설치하는 통로의 최소폭 기준은 90cm죠. 답은 4번입니다. 90cm 이상입니다. 자, 부두 또는 암백의 선을 따라서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폭을 90cm 이상으로 한다고 사람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과목 풀어보면서 산업안전 산업기사 전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